해양수산부, 해양 하면 바다 하면 이제 또 부산이잖아요. 부산의 해양수산부는 중요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오거돈이라는 사람이 노무현 정부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때도 나이가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근데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또 이제 한 자리 하시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이 사람한테 부산 대통령 하면서 이 사람이 그때 이제 같이 그 무슨 단상에서 뭐 유세 비슷한 거 해가지고 뉴스 한번 떴었잖아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대통령, 부산 가면 부산 대통령,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 가지고 노나 이래갖고 이제 뉴스 한번 나왔죠. 바로 그 돈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밥이 다 돼간다 생각해서 그런가, 이제 분명히 40%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문재인이가 이제 대권 잡겠지 해서 이제 한마디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말 했대요. 해수부의 획기적인 기능을 보강하겠다. 뭐 그런 약속을 받았다. 예. 그래서 뭐 이제 문척과 대화는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는 글에 거기에 대한 SBS 뉴스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냐면은 3년 내내 그 문제가 말로만 계속 되고, 예. 또 내가 볼 때는 7시간만 갖고 맨날 따졌잖아요. 난 그게 너무나 의심스러웠어요. 왜냐면 따질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7시간만 가지고 따지냐 이거죠. 7시간 동안 박근혜가 뭐 머리를 했는지, 뭐 프로포폴을 맞고 누워 있었는지, 예, 뭐 잘못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완전 날 다 보냈죠. 근데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그 원인이 하나인가요? 나는 그게 또 너무너무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예. 그 사건이 터진 거는 뭐예요? 배가 엉터리다. 건강하지 못한 배에 물건을 너무 많이 실었다. 그럼 왜 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저거 멋대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세모그룹이라는 회사는 왜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물건도 싣고 사람도 싣고 지 맘대로 그렇게 하고 다녀도 지금까지 괜찮았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죠. 매일 7시간 그것만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덮어버렸어요. 예. 사실 그 원천적인 이유는 뭐예요? 공무원들과 기업들의 결탁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를 키워준 거죠. 예. 그 회사가 완전히 부도날 입장이었는데, 예. 그 혈세를 1,000억 갖다 퍼붓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그때 그 당시에 변호사였고 노무현 덕분에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배 안전 이런 거 점검하는데 돈 쓰는 거는 완전히 거의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매 정치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막 거기 밥 먹이고 돈 먹이는데 돈이 이만큼 썼다는 거 아닙니까? 엑스파일 삼성이 하는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거기도 그래갖고 부자 된대죠. 예. 아무도 정치권 지금처럼 이렇게 이재명처럼 사람들한테 막 호소해가지고 돈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래가지고 10억 걷어가지고 지금 이런 문화가 아니었고, 그때는 정치꾼들이 전부 다 기업하고 결탁을 하는, 그래서 정치 자금을 쓰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굉장히 어둡고 암울하고 부패했었던 거죠. 그 한 중심에 문재인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기업체가 세모라는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기업에 돈 먹이고 살아나고 그 변호사는 문재인이고, 예. 그래갖고 배 사고가 딱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본질을 막 추적해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땡이야. 그냥 무조건 7시간 그 결론만 갖고 막 그냥 파고 들어간 거예요. 예.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봐요. 예, 시험을 하나를 보는데, 예, 결과만 가지고 왜 이런 겐또를 못 때렸나, 내가 아는 게 없어서 그랬나, 뭐 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나요? 시험 발표가 났고 내가 시험 공부를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그죠? 핵심을 잘 짚었는지 못 짚었는지, 그런 어떤 행위가 있잖아요. 그러고 선생님이 이거 시험 치니까 니 이거 공부해라 했는데 엉뚱한 걸 공부했는지, 아니 그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뭐 해결책이 나오는데, 이거는 완전 7시간 결론만 가지고, 예. 시작점은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그랬는데 3년 만에 딱 이제 선체가 나왔는데, 나는 그게 항상 의심스러웠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해수부, 이것도 결국은 자기들끼리 다 짜놓은 거예요. 왜냐면 문제가 이제 생기면 가려주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를 약속을 하면서 자기가 보호받을 준비를 하겠죠. 진짜 이 사람들 죄를 지은 건 끝이 없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그러면은 이런 행위를 했는데, 예? 왜 친박당, 새누리당, 홍준표는 가만히 있을까요? 그건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가 다 해먹어서 그래요. 돌아가면서 말이죠. 늘 말했잖아요. 안철수가 만년 2등 하기로 했다. 새누리가 매일 다 해먹고, 그러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다 해먹고, 이래가지고 국민들만 계속 불행해진다고 맨날 말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완전 들어가가지고 문패거리들 있잖아요. 뭐 양비론이라고. 뭐 양비론이에요? 보니까 딱 나오잖아요. 세월호 하나만 봐도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데는 국민의당밖에 없으니까 지금 국민의당 얘기하는 거죠. 예,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승민 같은 경우에도, 예, 이번에 이제 황영철이라는 사람이 가기로 했다가 다시 철회하고 다시 또 바른당을 가기로 했답니다. 저는 이 황영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무슨 뭐 자기가 이제 대변인인가요? 하여튼 뭐 이제 마이크 들고 막 새누리당에 있었던 일을 대변하는 일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말을 조심해가면서 이제 자기는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다. 국민을 위하는 정치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른당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은 그래도 자기 말을 좀 말과 행동이 좀 이렇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새누리당이지만 일치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또 새누리당 딱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정말 저 사람들 진짜 한심하고 그 나물에 그 밥이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또 이제 아이고 안 간다 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이 안에서도 부하 내동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새누리당에는 그 안에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은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갖고 이제 모든 힘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완전히 진짜 찌끄라기들 있잖아요. 진짜 막 너무너무 어글리 예. 지저분한 정신 상태, 이런 사람들만 남아 있다. 예. 그 나경원이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나경원이가 이제 이 여자가 그때는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바른당 갈 거다 해놓고 안 가고 새누리당에 눌러 앉았잖아요. 이 사람은 새누리당 갈 거다 해놓고 눌러 앉았죠. 다시 바른당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개념이 반대인데요. 내가 볼 때 이제 두 사람 다 정치를 오래 이렇게 해먹었기 때문에 어떤 게 나에게 더 유리할지 이런 거를 당연히 선택을 하겠죠. 근데 내가 볼 땐 나경원이는 완전히 이제 박근혜 과죠. 그러니까 그 여자는 진짜 머리 텅텅텅텅 빈 것 같아요. 예. 단지 진짜 촉이 빠른 거는 요번에 누가 권력을 잡을까 거기 착 달라붙는 거, 그거 하나, 능력 그거 하나뿐이에요. 보니까 진짜 테러블 내가 진짜 제일 경멸하는 인간성. 예. 근데 거기에 비하면 장제원은 양심이 있는 거죠. 일만의 양심. 부안해동을 일시적으로 하였으나 유승민을 도와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럼 김성태는 예, 뭐 뉴스공장에서 안민석이하고 맨날 내부자들이라 해가지고 김성태 안민석이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사선 의원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좀 품위를 지켜라 이런 말 항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참 저거끼리 잘해먹네. 내리 사선이라고 안민석 맨날 아주 그냥 깐죽깐죽 하잖아요. 그래 깐죽깐죽한데 웃겨요. 그 내리 사선 만들어준 사람 국민이잖아요. 예, 근데 무슨 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여튼 그 사람들도 하여튼 두고 봐야 알겠죠. 어쨌든 거기서 하는 걸 보면은 좀 어이가 없거든요. 예, 맨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부, 그 안에 있는 내부 사정을 조금씩 풀어놓다 보니까 들을만 하다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도 완전히 이제 말장난이다, 김어준이하고 같이 해먹는 말장난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뚝 끊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너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더라. 안민석이도 그 사람도 더 이상 아니다. 최순실 사건 팠다고 자기가 그거 터뜨렸다고 매 자랑을 해요. 자랑 뭐 할만하죠. 하지만 그래서 지켜봤죠. 인격적으로 좀 괜찮은가. 근데 결론은 아니다. 안민석도 아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김성식하고 둘이는 아주 그냥 솔직하고 그냥 당언스러워 틀리지만 그런 것 같이 막 그래 했잖아요. 근데 김성식이 아니고 하는 행동 보세요. 완전히 그냥 청문회 할 때 그렇게 말해놓고는, 야, 거기다가 이제 뉴스공장 그 지하 창고 같은 데 가서 그러니까 했던 말과 그 사람 지금 하는 행동에 어디 일체감이 있나요? 진짜 가증스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장제원은 어떤가요? 장제원은 청문회 스타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무슨 이제 바른당 대변인처럼 나왔잖아요. 말이 워낙 세고 빠르고 속사포에다가 그 상대를 완전히 팍 제압하는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저도 이제 한때 속이 좀 시원하긴 했었으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조금씩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기회주의자고 좀 야비한 구석이 많은 사람이다. 굉장히 말을 정말 잘해요. 어떤 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일치가 안 된다. 왜? 일치가 되면 항상 같은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재명 시장님처럼. 근데 그때 달라요. 나는 그 사람을 조금 처음에 괜찮은가 해서 주시를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말에서 엉뚱하게 튀어나오는 말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들 사건 있잖아요. 아들이 무슨 성매매 의혹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뉴스에 또 크게 났잖아요. 이 사람 집안이 좀 약간 아들 보니까 조금 콩가루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아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아버지가 항상 어떤 언행 일치를 하면 아들이 그렇게 막 빗나가고 막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똑바로 될 가능성이 더 저는 높다고 봐요. 애가 많은 것 집안도 아니잖아요. 보면은 안철수의 딸 보세요. 안설희 얼마나 반듯하게 컸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이 아들도 보면은 똑바로 안 보여요. 똑바로 안 보여요. 하여튼 딱 보면은 2세들도 결국은 부모의 어떤 삶이 언행 일치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데, 그걸 보면은 우리는 또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자식이 많으면은 그 자식이 어릴 때 엄마는 너무 애가 10명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10명 다 키우기 너무 힘드니까 막 말 잘 듣고 하다 보면 좀 편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가 좀 훌륭해도 그 중에서는 말 잘 듣는 애도 있고 빗나간 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애가 몇 명 안 되는 집에서 그렇다. 그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분석에 해볼 필요가 있다. 장제원은 저는 X 아니다 하는 결론을 얻은 지가 몇 개월 됐는데, 이번에 하는 행동 보면서 아이고 역시 그렇지 니가. 게다가 이 사람들 지금 낙동강 오리할 때때요. 친박들이 막 자기들이 때까지 지켰는데 권리 주장을 하면서 안 돼! 완전히 이제 100%다 예스 하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러면서 청문회 때 박근혜를 괴롭혔던 사람은 안 돼! 막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은 홍준표 옆에서 큰일을 할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와, 정말 비열하고 더러운 것들이에요. 정말 하이에나 맞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썩은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그 안에서 한몫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통과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내가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잘해서 그 다음에 또 뽑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래 생각하면 그렇게 정말로 악랄하고 더러운 짓거리는 못하겠죠. 근데 새누리당 정체성 자체가 그래요. 보면은 거기에 모여있는 아주 많은 사람들. 그래서 건강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유승민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유승민을 중심으로 다시 보수당이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안철수가 이제 또 중간에 있고 중간에 있고 뭐 그런 중간에 있을 수 다당제가 된다면 그리고 이재명이 이제 좌파에서 진짜 진정한 좌파, 진정한 우파, 또 이제 온건파, 국민의당, 그리고 막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의당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극강하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제 이런 것도 좀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그죠? 사람들이 서로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은 국민들이 막 박사모다 문태거리 당이다 뭐 이런데 휩쓸려 다닐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확실하게 꼬집어 줄 수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이 정신을 딱 차리는 거죠. 이번에 유승민에게 사람들이 막 후원금을 보내줬잖아요. 야, 용감한 유승민 이러면서. 저도 유승민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고 유승민이 정말 그래도 보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보수당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권이야 지금 좀 건강한 당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당은 안 되지. 민주당은 완전히 패권 패망할 겁니다. 국민의당이 잡고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좀 건강한 걸 좀 끌어올려 가지고 그러고 또 새로 이제 다시 재편되는 우리가 국민들이 완전히 진짜 정치적으로 정치와이즈가 깨어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맨날 진짜 뒤처지는, 전 세계에서 뒤처지는 그런 나라. 그러고 이제 맨날 노인 자살률 1위 뭐 청년 자살률 1위 막 이러고 완전히 진짜 막 상처에 상처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건강한, 현재로서 제일 건강한 국민의당 안철수를 지지합니다. 파이팅! 바이!